홍준표라는 정치인도 사실은 요즘 보면 약간 개인적으로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정계 은퇴했다며요. 그렇죠. 근데 모든 행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인데 이거를 국민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은퇴 못해요. DNA에 그냥 정치 DNA가 있는데 어떻게 은퇴해요? 그냥 숨이 멎을 때까지 정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즐기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선. 본인의 말 한마디가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가 있고 이렇게 조금 잘하다 보면 국민의힘에서 네. 나를 불러서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를 시키지 않을까. 그러한 뭐 꿈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뭐 국민의힘 비판하는 것이 본인 희열감을 느낄 거예요. 복수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니들이 나를 그렇게 막 뭐 망가뜨려 놨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원한을 푸는 단계일 수도 있고 근데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아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 안에서 뭔가 실험이나 개혁이 어렵다고 느낀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보수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른 식의 노선을 가지고 새로운 정당 해체모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3지대에서. 얼마 전에 봤더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준석 의원하고 김재섭. 김재섭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김용태 식사도 비대위원장. 하고 하던데 이런 상황들이 가져올 수 있는 뭐 향후의 변화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어요. 저 자리가 네. 좀 뒤에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리면 네. 오 좋다 이거. 예. 원래는 그냥 김용태, 김재서만 불렀어요. 아. 아 원래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같은 당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그 당일날 네. 뭐 이런 모임이 있는데 이준석 후보에게 올래 그랬더니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만들어진 거가 이제 또 젊은 정치인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기사 나간 거지. 오. 당초에 멤버에는 이준석 의원이 없었어요. 근데 저 낀 기사 거지. 오세훈 시장 쪽에서 낸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네. 제일 저기 황당무계한 사람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야. 아 김용태가 왜 거기 껴 있냐? 아무리 뭐 젊은 정치인이고 후배지만 명색이 현직 비대위원장인데.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부르는 젊은 정치인 중에 n분의 1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밥 먹고 있다는 게. 뭐야 이게. 예, 본인의 저기 지금 지위가 있지.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가 하는 말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시비를 걸고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 건데 그러면 홍준표하고 이준석은 계속 이제 서로 간에 구애 교환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능성 없는 안 돼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 우파의 본진을 공략하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서 대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의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기반이 없잖아요. 네. 의원의 세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대장해봤자 뭐 할 거예요. 아. 그리고 거기는 철저하게 이준석 당이잖아요. 당원들이 다 이준석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홍 시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이거는 그냥 서로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덕담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최소한의 정계 개편까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무리예요. 아니 둘이 안 맞아. 전 시장도 그 청년의 꿈인가 플랫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청년들끼리 붙이면 되잖아. 왜 안 돼요? 에이, 예. 청년의 꿈은요 홍 시장 거 아니에요. 그래요? 거기 주인 따로 있어요. 아 누가 플랫폼 주인? 자체가? 넘겨줬어요. 아, 그게 이제 그래요? 홍 시장은 상관이 없어요. 이 그렇구나. 스토리는요. 네. 서정욱 변호사가 떠들어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그렇구나. 예. 네, 홍준표 이준석 만나서 신당 만든다. 뭐 시장 되고 지사 나온다 이 이게 얘기가 서정욱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도 만들어진 건데 출처가.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 시장은 계속 정치한다면 대통령 돼야 되잖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준석이 그 발언 문제, 네.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과 단일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 내의 큰 세력들과 척을 졌는데 뭐하러 이준석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돼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그 정도야.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국민의힘 상황 이렇게 알겠고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1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정상들과 만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어째 짧은 시간이었지만 첫 정상 외교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 국제 그렇죠. 무대에 대비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무식하잖아요. 그 자꾸 가가지고 뭐 미국 대통령 만나느니 뭐 일본 대통령 만나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자간 외교는요 그냥 상견례 하는 데예요.
양자 회담 하더라도 가서 다음에 만나기 위해서 트럼프한테 우리 이런 주제 있는데 다음에 만나서 전초 이야기합시다. 작업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지. 네. 가가지고 뭐 합의점을 만들어낸다, 성과를 낸다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업적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 G7도 아니지 정확하게는. 우물에 네. 와서 저기 숭늉 찾지 마시고 그냥 대비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요 정도의 의미만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행보 하나하나가 취임 후에 통화도 그렇고 이번에 만남도 그렇고 생각보다 중국보다는 일본을 조금 더 먼저 하려고 하나 별 이런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다. 연락이 먼저 됐으니까 만난 거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쓸데없이 트집거는 이 레거시 언론들에게 빌미를 안 주는 게 좋겠다. 뭐 요 정도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순서의 문제라는 것은 순서의 문제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그거는 않고 대한민국 무식한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건데 성질 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이제 그 이시다 시게로 만난 것도 그랬지만 그 룰라 대통령 브라질에 그분하고 사실은 인생 역정이 너무 닮아 있다 보니까 쉽게 소년공 그 서사도 있고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왼쪽 팔이 굽어 있잖아요. 그 룰라 대통령은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왼쪽이 없거든요. 아예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둘 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도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팔이 굽게 됐고 룰라도 봤더니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제 이런 거 좀 해봤는데 네.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공통 분모가 있고 그거는 뭐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문제고 중요하게는 실제로 이 브라질이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신흥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역량도 크고 네.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장 개척의 측면에서 상호 협력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준 있게 접근합시다. 정책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때도 보면 사법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고초를 있죠. 겪은 것도 같이 공감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관료와 법조에 네. 의해서 파괴된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도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G7 회담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정상들과의 통함 그리고 거기 가셔가지고 양자회담 뭐 30분 정도밖에 그렇죠. 안 네, 되죠. 네. 당연히 너무 잘하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너무 아, 스킨십이 진짜요? 너무 네. 좋더라고요. 되게 안정감 네. 있게 잘하셨다. 뭐 또 몇몇 구구 사이트라 이런 분들이 또 짤 만들어가지고 요 봐라 또 왕따 당했다 후회된다, 뭐 이런 것들 막 하던데 좀 뭐 다른 나라 정상이 손가락질했는데 그걸 참고 앉아 있냐 막 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참 유치한 짓 하지 그렇죠. 마시고 네.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나가가지고 바이든 날리만 해가지고 대한민국 망신 다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안정감 있게 다저외교 첫 번째 무대에서 뭐 제대로 활동하시고 여러 가지 안면 트시고 스킨십 넓히시고 온 거는 잘했지. 이걸 어떻게 못했다고 얘기해. 근데 오게티는 하나 있어. 어떤 거요? 예. 이걸 브리핑했던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 아름다운 김혜경 여사께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서 있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 요청했다. 예. 누구야? 그런 얘기 안 해도 고위 관계자가 그랬다는데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당연히 우리나라 영부인 가가지고 한복 입고 계시면은 다 사진 찍고 싶어 하지. 네. 그거를 또 뭐 예전 김건희처럼 뭐 갔더니 아름다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아유 그런 거 안 해도 방금 돼요. 소장님 하신 건 무슨 평양 방송 보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가정에서 하더라고. 양념 쳤죠. 김혜경 여사의 국제 무대 데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뭘 데뷔를 해? 없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영부인이. 저기 예. 그 대통령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공식 일정 수행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자꾸 그 김건희의 시선으로 그러면 안 다른 돼. 대통령 부인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효과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순방을 가는 비행기 편에서 이륙 2시간 만에 바로 기자들하고 브리핑을 했는데 그렇죠. 네. 과거의 대통령들도 브리핑을 한 적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술 많이 마셨어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맥주 좀 자셨어. 우리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마이크를 잡긴 잡았는데 브리핑 때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형식을 갖추고 하는 거에서 진짜로 문답을 하겠다 기자들하고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두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봤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현안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버리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맞아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성남시장 시장부터. 경기도지사 할 네. 때 언론과 상당히 좀 티격태격한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좀 적대적인 언론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대통령 되고 나서 구내식당에서도 식사하시고 차도 마시시고 맞아요. 네. 저런 식으로 스킨십 넓혀가는 거 보면 우리가 좀 진정으로 바랬던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표현이 좀 우악스러웠잖아요. 언론 간의 관계가 MBC 기자 내리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달콤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업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업무적. 결국 우리 모두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친분 관계를 쌓는 그렇지. 거지. 네. 친분 관계가 언론과 그다음에 이 정책 집행하는 이 정부와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거 다음 주 얘기할까? 우려스러운 거. 아니 괜찮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저 열린 공간입니다. 괜찮아요. 예. 조금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측면인데 이거는 네. 이제 여러 스탭들을 보니까 좀 다른 얘기 쓴소리를 할 만한 분이 있을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긴 한데 대통령이라는 권위 앞에서 과거에 그냥 우상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 이 관계만으로 예전에는 과감없이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대통령이 변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외국 순방 갔다 오면은 변한대. 나는 딱 왜 갔다 왔더니 정말 내가 트럼프랑도 정말 악수하고 일국의 지도자가 된 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크롱이랑 다 그냥 뭐 전 세계 지도자들하고 다 스킨십하고 나한테 와서 악수하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국내 정치 보면은 맨날 뭐 손가락질 해대고 그러니까 무시해 버리는 거잖아요. 야당을 대화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 안 하고 네.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국정원에서 또 각종 보고를 딱 받아보면은 다른 참모들이 저기 대통령님 이러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 이거 알아? 너 뭐 잘 모르면서 왜 그래? 나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야당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초기에는 여당 대표가 누군지도 너무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쓴소리를 민심을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건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고 정청래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고 네. 아마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소식통에 따르면 한 명 더 있다 후보가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차기 대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한 명 더 있는데 누구예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해도 아까 전화 좀 돌려봤더니 그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준호 최고위원도 출마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기는 하던데 아무튼 어떻습니까? 네. 출마설이 저는 뭐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국가 지도자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죠. 실제로 국가 지도자의 격에 맞는 분이 출마하셔서 첫 번째 당 대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됩니다. 나는 이른바 관리형 당 대표인지 아니면 차기 지도자형으로 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될 것인지 그걸 저는 밝히셔야 된다. 지금은 관리형이지 집권 초기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당원들도 알아서 선택을 하시겠죠.